저는 유부남만 만나는 여자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유부남만 미혼인데 연애 경험이 아주 많은 여성들, 이런 분들도 유부남들을 좋아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유부남들 있잖아요. 뭘 해도 막 우쭈쭈 하고 생활비다 막 이러면서 돈도 막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한테 막 놀아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사람도 가정이 있고 하니까 놀아줘라고 하는 그 시간도 좀 한정적이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유부남만 만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고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유부남들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부남들의 장점, 관대합니다. 유부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부남은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가정에 충실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여자친구 만날 때 여자친구한테 충실하고 하는데, 이제 본인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본인은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얼마나 풍족한 인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집에도 고맙고, 이런 나를 받아주는 여자친구한테도 고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잘해주겠죠. 그 다음에 집에 있어서 연락을 못하는 거 여기서 익스큐즈 해주는 거 고맙죠. 예, 그러니까 또 더 잘해주겠죠. 그리고 그런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거 고맙잖아요. 예, 그런 점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 서로 계속 고마워해요. 그 관대하다는 그 측면은 일단 유부남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일반적인 미혼의 남성보다는 가정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배려나 뭐 이런 상대방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쌓여진, 한마디로 조금 트레이닝이 된 그런 상태여서일 수도 있고, 가정생활 잘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니까 그런 사람인 경우들이 많고, 또 남자들이 나한테 어떤 불만을 가졌을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유부남들이 이제 가정을 깰 생각도 없고 여자친구 계속 만나고 싶고 하면은 굳이 같이 살지 않는 여자친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지적할 게 없죠. 게다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거나 뭔가를 해주기는 하지만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를 많이 쓰느니 뭐니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다툴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싸울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런 거에서 이제 여자 쪽에서는 매력을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예민하지도 않고 나한테 이제 늘 잘한다, 좋아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늘 미안해하고,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관대하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피고를 또 많이 변호를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뭔가 그 유부남이라는 거를 알면서까지 그래도 몇 번씩 만났다, 약간 이런 분이 계셨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유부남이 일단 부담이 없어요. 어떤 점에서 부담이 없냐면 처음에 시작점에서, 친해지는 점에서 부담이 없어요. 그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이성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미혼의 여성 입장에서는. 친해질 때는 그런 목적이, 이성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좀 내 대화 상대가 필요하고 내 고민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고, 뭐 그래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혼인데 미혼의 남성을 만난다 라고 했을 때는 남자한테 좀 내가 좀 잘해주면 언제든지 저 남자가 나 좋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부남이다 라고 하면은 아, 여기는 아예 가능성이 없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 단계는 친한 오빠, 편한 오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친해지다 보면은 뭔가 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는 것 같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다 보면은 비밀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게 점점 친해지다가 애정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런 케이스들 보면은 이제 미혼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친밀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던 거거든요. 일단 연애를 하려면 친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유부남이. 위험해 보이지 않아, 이 사람은. 기혼 여성들도 예를 들어 바람을 핀다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젊은 청년을 만날 수도 있고 유부남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은 기혼 여성분들이 바람을 핀다고 했을 때는 어느 쪽 남자분들을 더 선호하나요? 기혼 여성은 뭐 젊고 잘생긴 남자를 선호하겠죠. 양현리치.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기혼이다라고 하면 이미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혼이다라고 하면 시작점이 이미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점점 연령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연령이 더 높은 남자들일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유부남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유부남, 유부녀들이 서로 만나는 건 서로가 안전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 유부남, 유부녀들을 모집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만나자잖아요. 너도 이럴 거 있고 나도 이럴 거 있고, 그러니까 우리 딱 여기서
그냥 즐겁게만 이게 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랑 만나는데 나는 가정이 있는데 저쪽은 가정이 없어. 그러면 일단 대화 자체도 조금 쉽지 않아요. 대화 주제 자체가 미혼인 사람과 기혼인 사람 확실히 다르고 애들 이야기할 때도 좀 뭔가 많이 다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화가 끊기니까 좀 재미가 없고 할 수 있는데 상대도 유부남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화할 것도 많고 애들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실제로 그 애들 성적 뭐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애가 성적이 안 좋아서 뭐 하는데 그럼 뭐 어느 학원을 보내봐 이런 조언 서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했을 때 서로의 이해도도 높고 아 너도 참 힘들겠다 한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륜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거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서적인 교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하면 이제 친한 친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동성 친구라고 하더라도 기혼의 친구 그다음에 미혼의 친구가 좀 갈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기혼인 이제 유부녀들 입장에서는 기혼인 그 유부남들이 훨씬 더 대화 상대도 되고 편하고 리스크도 없고 한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혼 남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생기고 어리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유부남을 만날까요? 미혼인 분들이 유부남을 만나는 이유와 기혼인 분들이 유부남을 만나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미혼인 분들 입장에서는 유부남이 미혼의 남성들보다 좀 더 관대하고 이해심, 배려심도 더 있고 이제 연애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나 뭐 에너지 이런 부분이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생활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기혼인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혼인 생활에 이제 어려운 점을 같이 공감해주고 아이들 문제도 같이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만약에 가정이 알려졌을 경우에 이런 리스크 관리 이런 차원에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왜 유부남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부남을 만나는 거 저는 절대 권장을 드리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 미혼인 멋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내가 미혼인데 기혼인데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혼인 분들은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미혼인 남성분을 만나려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기혼인 분들은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이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미혼을 만나세요.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